자,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관내 분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관내 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SF 소설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조금 처음 읽을 때는 난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관내 분실인데 뭐가 분실이 된 거냐면은 어머니에 대한 뭐가 없어진 거야? 정보가 없어진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메모리가 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제를 먼저 좀 적어보자면, 세상과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엄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 쪽으로 지문 내용이 전개가 될 거라는 거. 그러면 기존에는 세상과 단절된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모종의 계기들, 즉 이제 관내에서 어머니가 메모리가 사라진 그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딸 누구지? 지민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거는 뭐 핵심 정리도 핵심 정리지만 지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품 내용을 인지를 할 때 선생님께서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 설명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관내 분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엄마가 어떻게 됐대? 실종이 되었대. 엄마가 실종이 되었대. 자, 엄마가 실종이 되었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뭘 얘기한 거냐면 사건을 얘기한 거야. 그럼 사건을 한 번에 팡 하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가 독자로 하여금 뭘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지. 우리는 알고 있어. 엄마가 실종됐다는 게 뭐라는 거를? 관내에서 어머니의 메모리가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자, 그 문장 우리 보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게 팩트야. 이 돌아가셨다는 게 팩트인데, 이 팩트가 좀 신기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이게 사라진 거지. 메모리가 뭐 된 거다? 실종된 거다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럼 봐봐. 거기서 어떤 표현이 돼 있냐면은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라고 적혀 있잖아. 자, 우리 직전 보관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본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찾기 쉬운 사람은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 봐봐. 이제 출산 후라는 게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출산 후에 외부 활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외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에 가면 있는 사람이니까 되게 찾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 반대로 실종됐다고 얘기하니까 독자라고 하면 조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납득되죠? 그 이유야. 그랬더니 엄마가 잊어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했어. 자, 거기 그 시점도 위치도 알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게 다시금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머니의 뭐가 분실된 거다? 메모리가 분실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그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돌아가신 분인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얕은 부지 등등등등등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들 실제로 책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책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있지. 이 도서관이라는 요 공간이 뭐 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전과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전과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럼 도서관의 이용 목적이 뭐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겼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초반부 읽었으니까 우리 뭐 좀 판단해 볼 거냐면 우리 이렇게 읽은 과정에서 우리 시점이라는 걸 좀 판단을 해봅시다. 시점이라는 걸. 일단 지민이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3인칭이라 할 수 있겠지. 얘들아, 내가 현대소설에서 3인칭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무슨 시점이라고 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어떻게 드러내? 그렇지. 초점 화자를 설정한다. 즉 특정 대상,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메인 발화 주체, 즉 주인공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런 걸 좀 전달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좀 구체화 좀 해봅시다. 문제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도서관을 그렇게 방문 안 했는데 얘가 이제 도서관을 방문을 했을 때 엄마의 메모리, 즉 엄마의 마인드가 상실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인드가 상실된 상황에서 엄마에 대한 기록, 자료가 사라진 걸 내가 이제 다시 되살리고 혹은 내가 찾으려는 과정이라는 거. 어머니의 마인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볼게. 자, 한때 도서관이가 불렀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자, 봐봐. 이전과는 다른 목적이라는 거.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은 끝없이 늘어선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워딩 한번 적어볼게. 이전과는 다른 목적으로서 뭐가 존재하냐면 마인드 접속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대의 워딩을 좀 설명해볼까? 여기 도서관은 어디냐면 납골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화해왔다. 거기 밑줄. 자, 거기 보면 이 도서관이라는 게 마인드를 접속하는 것 때문에 죽음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 이거 전부 다 긍정적이니까 쓰는 거야. 자, 봐봐. 물론 지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지민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로 다가가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해서 분필색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과는 거리가 존재한다. 왜 존재하지? 자, 마인드를 통해서 사후에 어떤 그 인물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대면할 수 있으니까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도시 외곽이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춘문 공원에서 케미라의 유골함을 수납하던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드나드는 이들 중에 하나 위에 꽃을 가져온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를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라고 했어. 자, 그 데이터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그럼 봐봐. 거기서 이제 CF하고 거기 데이터라고 해볼게. 데이터.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데이터라는 건 이제 변화된 추모 방식이에요. 변화된 추모 방식. 네가 처음 이 지문을 듣든 혹은 직전 보관으로 듣든 어느 시점에 듣든 이 영상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 자, 그 다음에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 변화된 초본 방식을 통해서 이 지금 사회가 굉장히 좀 고도화된, 좀 발달된 과학기술이 발달된 미래 사회를 상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자,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이 된다? 그러면 데이터로 이식된 그 자체가 영혼이라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그걸 되게 긍정적인 인지하에서 부정적인 인지하에서 긍정적인 인지를 하겠죠.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별표.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의식이 가지지 않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 찬성 측과 좀 반대 측. 좀 찬반이라고 했어요. 찬반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진짜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생전에 했던 그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찬성은 뭐냐면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 그게 고유한 자아 혹은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이 마인드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할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어. 자, 세상은 이쪽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쪽이 주된 사회 인식으로 결론이 났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하지만 자,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거였다. 자, 봐봐. 이게 왜 이제 그렇게 주된 사회 인식으로 됐냐면은 그냥 생전에 어떤 반응을 가상으로 추측을 해서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라고 했어. 주된 사회 인식이지만 여전히 요것도 지속되고 존재합니다. 즉, 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쪽으로 가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을 한쪽으로 쏠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을 통해 감동의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볼게.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넣었다라고 했어.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요 마인드라는 존재가, 이 마인드라는 존재가 뭘 했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뭐 했다는 거야? 변화시켰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그럼 봐봐. 요 마인드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 상심 혹은 상실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한다는 소리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 텐데,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왜? 마인드가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생전 사람의 어떤 반응을 추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제시를 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남겨진 사람들한테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 사람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심과 상실감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 자, 그 문장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일단 지민과 은하인데 결론적으로는 지민과 엄마가 무슨 관계다? 갈등 관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한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오게 되냐면은 이 엄마한테서 튀어나오게 돼요. 엄마한테서. 왜냐면 엄마가 스스로 조금 산후 우울증을 시달리고 있고 산후 우울증을 시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 더불어서 어떤 게 존재하냐면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서 잘 봐.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서 지민에게 뭘 했냐면 이걸 해버렸어. 집착을 해버렸어. 지민에게 이 집착하는 과정이 이 지민과 갈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라고 했어.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적 온갖 키워드 넣어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보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 그럼 뭐야? 그런 온갖 키워드를 넣어갔다. 자, 온갖 키워드를 넣어갔다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지민이가 엄마의 데이터, 엄마의 마인드를 꼭 뭐 하고 싶었다? 찾고 싶었다는 좀 절실함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 자,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라고 써. 봐봐.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서 삭제됐어? 삭제되지 않았어. 별표. 찾지 못할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관내 분실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삭제됐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여기 적혀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가 학교 쌤이면 그렇게 낼 것 같다는 거야. 왜? 분실됐다니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일상 언어 논리. 실종됐다니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서관 어디에 짱 박혀 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뿐이다? 찾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했어. 즉, 뭐냐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즉, 이 관내 분실이라는 거는 이 엄마가 실종됐다는 거. 선생님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써볼게. 요 실종됐다는 게 아마 어머니의 마인드의 검색과 관련해서 자,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인드 검색 키워드 같은 내용들, 즉 어머니에 대한 기록들, 그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 거야. 즉 어머니를 내가 마인드에서 접속할 수 있는 해시태그 키워드가 다 사라진 거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 자,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다면 좋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 자, 초진원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라고 했어. 자, 그 준호가 이제 지민의 남편이거든요. 자,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창 중요할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지금 엄마의 마인드가 사라져서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지금 한창 중요할 시기라고 하잖아? 한참 중요할 시기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한참 중요할 시기라는 게 뭘 상징을 하냐면 이런 거야. 즉 임신 초기라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이 아이가 그래. 아이의 생명이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민은 고기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 내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에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라고 했어. 유리창에. 레전드. 임신 초기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다.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어. 아직 인간의 형성은커녕 제대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강한 존재감 나도 됐죠? 무슨 말인지 다음 가보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이 중략 부분 줄거리는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봐봐. 지민이는 아이에 대한 기대나 혹은 설렘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게 포인트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던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린다 라고 했어. 자, 이런 거야. 봐봐. 이 기대와 설렘 못 느끼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요. 바이 건강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그래?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한번 찾아가 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를 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이 유민을 만난다.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중략 부분 봤을 때 이 중략 부분 조금 더 이제 지문화 시킨다면 이제 역순행적 구조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 산후 우울증 갑니다.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과거 회상 장면이 들어오게 될 거야.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요 문제가 있었지.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든지 무엇이 선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약해져서 병이 걸린 거지. 병이 걸려서 약해진 거지. 그런 선언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자, 이 엄마가 누구냐면은 은하예요. 은하. 은하.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한테 지금 어떤 워딩이 붙냐면은 원죄라는 워딩이 붙었어. 왜? 이것 때문에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왜요? 산후 우울증 왜 생겨요? 산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어? 출산 대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판단하게끔 딸을 두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잖아. 너무 불쌍해요. 계속 가볼게.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민의 안에서 상충했다라고 했어. 즉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뭐도 느꼈어? 그런 대우는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라고 했어. 즉 원망을 해도 돌아가셨잖아요. 뭐하러 원망하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지민이 확실한 태도로 말했다.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기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엄마에 대한 이 지민이 엄마에 대한 기억? 엄마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슈퍼 부정이에요. 왜요? 좋은 기억이 없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좋은 기억이 없어. 이해했어? 근데 봐봐. 우리 관대문씨. 세상과 단절된 엄마를 뭐 할 거라고? 그래, 이해할 거라고. 그럼 이제 결론은 뭐로 튀어나와야 돼? 이 긍정적인 이해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지금은 일단은 엄마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지. 그럼 엄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 그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그 단서 100% 출제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가보자.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탁자였다.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지금 방 안의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방 안의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성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뭐 하는 거야? 집착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자, 과거 들어왔어. 집착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야, 근데 이건 조금 밤 9시가 넘었는데 너무 이제 통제를 하시긴 하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예를 믿는 거야. 성준이!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엄마, 나 그냥 친구들이랑 있다가 지금 9시야, 9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린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인데 지민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 지를 것이고 지민은 다시 숨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지민이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 일단 결론적으로 엄마의 집착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결론일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뭐도 존재하냐면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뭐만 돌아와? 신경질적인 짜증만 돌아오니까.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답답함과 좀 숨막힘이 존재하니까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딜 가지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하는 것처럼 라고 했어. 즉 아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좀 무시하거나 혹은 아내를 좀 홀대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생겼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절대로 와이프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내 아이를 출산했잖아. 갑자기 흥분되네. 내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지. 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안 그냐? 집안에 무조건 1번은 엄마예요. 엄마. 1번이 아빠가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 무조건 문제가 생겨. 무조건 집안의 1번은 엄마예요. 엄마. 알겠죠? 엄마예요. 자,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이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 부르는 거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엄마의 흔들리는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약간 좀 이제 딸과 이제 엄마의 아주 크나큰 갈등 상황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실 나는 만약에 딸이 이렇게 내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딸 나한테 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딸 바보 예약인데 그 딸이 태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태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딸을 낳아준 내 와이프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 그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보통 그렇게 설명하잖아. 딸을 낳으면 내 와이프가 내 여자친구 낳아줬다고. 얼마나 이쁘겠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와이프를 이렇게 냅뒀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빈정거리는 지민의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라고 했어. 통증 같은 슬픔?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지민이 진심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소리야.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거나 말하지 말 것이지. 그러니까 되게 원망스러운 말들을 계속 토해내는 겁니다.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건지 알 수 없었다라고 했어. 봐봐. 엄마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지. 그럼 이때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엄마에 대한 이해가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이해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 언제 이해가 높아지게 되느냐. 그 파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 자, 갑니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그지? 엄마한테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냥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이거 봐봐. 엄마가 이제 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집안에서만 이제 딸을 챙기겠다는 그 일목하에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일목하에 무언가 집착하고 통제하겠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 딸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겠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지민이는 엄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 이외에는 그냥 관계를 안 맺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에 대한 뭐가 낮은 상황이다? 이해가 낮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볼게. 자, 엄마의 표정을 마저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의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엄마가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 봐봐. 이거 좀 주목해. 일관되지
아는 표현과 반응을 하게 되죠. 사랑한다 했다, 너 때문에 내가 망쳤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이런 게 있으니까 지민이가 어떻게 한 거야? 지친 거야. 이해했어? 지쳐가지고 얘가 좀 체념을 하고 싶은 거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그 대화를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지민은 대학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래요. 그럼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엄마에 대한 갈등, 요 갈등 상황 있지. 요 갈등 상황이요. 갈등 상황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됐어. 이 VS가.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어머니는 병원에 들어갔고 지민이는 유학을 갔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 선생님이 오늘 좀 수업을 방방 뛰면서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되게 오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 교정기로 인해서 입 안에 구내염이 아니라 그 이제 찔림으로 통한 이제 상처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 그래서 지금 말을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해. 말을 좀 많이 불편해서 약간 좀 이제 방방 뛰면서 할 수 없다는 점, 그 점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자, 그 앞에서 슬래시 탁 긋고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야? 현실로 돌아온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민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유민은 지민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남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왜냐면 지금에 와서 엄마의 마인드를 왜 찾으려 그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지민은 마지막 순간 떠올랐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지민은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야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 몰랐다라고 했어. 즉, 지금 이 중략 부분 줄거리의 상황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봐봐. 이 아이를 부정적 워딩으로 해보자. 이 아이를 좀 슬픈 표현이야. 나 이제 필기하기 싫다. 이 아이를 의무적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이 지민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의무적이라는 워딩이 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들어오거든? 야, 이게 의무적이 어디서 진짜 리얼로 사랑을 해야지. 그잖아. 이 의무적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약간 쓸쓸함이에요. 쓸쓸함.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지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들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너네 어머니랑 아버지는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이해했어? 너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겐 행복이자 축복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도 생물학적으로 너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기에 내가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아,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니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거랑은 급이 달라, 급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이 거의 뭐 천지를 개벽할 정도의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만나냐? 안 만나잖아. 근데 부모님들은요, 너를 타이르고 용서하고 교화시키려 그래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버리지 않는다고. 납득됐어? 범죄자의 어머님들도 그렇게 설명하잖아. 우리 애가 되게 착했는데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적 사랑, 이거 되게 안 좋은 워딩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라고 했어. 즉, 그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나 봐. 아시겠죠? 이 지문이 되게 기니까 호흡이 되게 길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좀 잘 따라와야 돼. 알겠죠? 이게 진짜 만만치 않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천천히 지금 나오긴 하지만. 자,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와 예상과는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라고 했어. 자, 갑자기 이제 살짝 내용이 좀 잘리고, 업무 뭐랬지? 업무 분장. 업무가 누구예요? 걔 왜 분장을 해요? 뒤진다? 알겠지? 업무를 나눴다는 소리겠지? 그죠? 업무 분장했을 때 지민에게 뭐가 없었어? 변화가 없었어. 근데 변화가 없었다는 걸 지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민이가 이 업무 변화가 없었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출산을 고려를 한 그 직장의 배려라고 하거든. 직장의 배려. 그 다음 더불어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조금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출산 후에 아이는 누가 키운다? 엄마가 기른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갑니다. 지민이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았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라고 했어.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거 다 고려했어. 지민 씨가 일 욕심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 주면서 지민보다 10살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 웃었다.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받아들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가볼게요.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서 엄마의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즉, 이 문제 해결에 뭘 찾았어? 실마리를 찾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았어. 그래서 이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전체 파트 한번 다 지어보도록 할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왔어. 자, 여기 해결의 실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해결의 실마리로서 일단 뭐가 존재를 하냐면은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이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엄마의 마인드를 뭐 할 수 있다?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옥을 만난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 이 관내 분실,
이 관내 분실. 이 분실의 원인이 뭐야? 원인? 직접적인 원인? by 아빠예요, 아빠. 근데 아빠도요, 유언을 따른 겁니다. 누구의 유언을 따라? 엄마의 유언을 따른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마인드 검색 키워드라고 적어놓은 저기 파트에 선생님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은 equal index예요. 선생님 인덱스가 뭔데요? 너 해시태그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자.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나서 다가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찾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지민이가 이제 찾으려 합니다. 뭘 찾으래? 엄마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시작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가 세상과 어떻게 됐다?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 중약품 줄거리에서는 은하가 세상과 어떻게 됐다? 단절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표현을 좀 잘못했다. 자, 은하라고 쓰지 맙시다. 은하라 쓰지 말고 우리 뭐라 쓸 거냐면 엄마라고 씁시다. 엄마는요, 세상과 단절된 게 맞아요. 이해했어? 근데 엄마이기 전에 은하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마가 세상과 단절됐다는 걸 드러내다 보니까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민이가 찾으려 하지만 but 찾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 이해했어? 결론적으로는 찾습니다.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 단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됐죠? 한번 싹 다 지울게요.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영상 진행하면 무조건 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유품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하.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지금 책 표지에 뭐가 적혀 있는 거야? 김은하라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표지 디자인. 이게 이제 뭘 상징할 수 있어?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정보 혹은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뭐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현욱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야, 이 정도 시기 됐는데 종이책을 쓰겠니? 니들도 좀 패드 쓰고 있는데. 이북. 이해했어?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라고 했어. 이해했어? 한번 봐봐. 낳기 전까지. 밑줄. 자, 낳기 전. 이게 뭐냐면 출산 후에 일이 줄어들었다. 이게 뭐를 좀 같이 볼 수 있냐면 지민의 상황과 어떻게 된다? 중첩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럼 봐봐. 요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야. 해시태그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민이가 은하, 즉 자기 어머니가 낳기 전에 일을 했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이해했어? 그리고 자기의 상황과 지금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겠니? 그러면 그럴수록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진짜 몰랐구나.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자, 별표. 은하의 삶이에요. 은하의 삶. 그러니까 엄마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좀 정리해볼게. 일단 첫 번째. 사회와 연결된 삶이야. 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 볼 때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회와 연결됐다라는 거는 직장이 있었다는 소리고 기존의 지민 인식과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회와 연결된 삶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출산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사셨단 말이야.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신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이렇다는 효도는 보통 못했지만 진짜 선생님이 성공을 한다면 꼭 효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한테 소중한 분이고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보다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삶 이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좀 비추어 본다고 했을 때 그 여성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불어서 그 누구랑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지민이는 알아서 몰랐어? 그런 거 몰랐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이 잦아질 수밖에 없지. 쌤도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엄마와의 마찰이 굉장히 컸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고 나서부터 혹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엄마의 삶에 대해서 좀 반출을 해보니까 엄마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니까 선생님 딱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해요. 난 못해.
우리 어머니만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분명히 전생에, 지금 이 생이지? 전생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이 생에 엄청난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100% 전생에 나라를 구한 급의 어떤 대우를 받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진심입니다. 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시자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히입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걸리지 않았을 때,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을 때가, 그러니까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을 때가 되게 중요한 말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민이는 그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니까, 나도 이해는 합니다. 어렸을 때니까 아예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납득이 됐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한번 가볼게. 얘들아, 이제 한 30분만 더 하면 돼. 알겠죠?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본 현욱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사람이 된 지 한참이었고 라고 했어. 봐봐. 선생님 거기보다는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은하의 삶을 내가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짐이야. 왜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죄책감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왜요? 낳기 전에는 엄마의 여자로서의 삶이 있었거든. 그냥 엄마라는 삶보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 낳고 나서 사라졌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가, 현욱이가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이 사회와 연결된 삶이 어차피 종식될 예정이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충격이지.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아니면 2년쯤 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라고 했어.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직장을 그만둔 이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야? 사회와 연결된 삶이었다가 이제 잘 봐. 이게 단절이 되죠. 단절. 왜요? 그냥 한마디로 끝이야. 여기 뭐가 있어? 출산이 있잖아. 출산이 있으니까 단절된 거야. 출산이 있으니까 단절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들어왔을 뿐이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이 됐나요? 알겠죠?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 즉 엄마가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뭐 디자인을 좀 배워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데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엄마가 좀 힘든 결정을 좀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라고 했어. 현욱은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럼 봐봐. 아버지가 했던 그것이지. 그것이 임신,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운이 나빴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해서 그 산후 우울증이 걸렸던 거. 그게 좀 문제였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라고 해서 즉 출산을 하고 일을 쉬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야. 얘들아, 이걸 보는 학생들이 내가 생각할 땐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을 텐데 잘 들어. 결론적으로 여성분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아작이 나요. 진짜야, 진짜. 몸이 아작이 나.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던 거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여기까지 공감됐지?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까지 납득이 됐으면 쉬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산후 우울증이 온 것은 다른 영역이잖아. 병이잖아, 병.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 오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운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뭘 상징한다? 산후 우울증을 상징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시선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 현욱이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보려면 현욱의 성격은 어때? 나 이제 아버지의 성격만 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가볼게요.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현욱의 성격 딱 쌤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해. 쌤이랑 딱 반대예요. 되게 무심하고요. 무뚝뚝하고요. 무뚝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책임감이 좀 낮다. 그냥 부정적 어디 다 갖다 붙이고 싶어. 그냥 쌤이랑 딱 반대예요. 써놔야겠다. 윤쌤과 좀 그렇다. 영상에 남기니까 윤쌤과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관내 분실 마무리 짓고 내용상으로 봐야 될 부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화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